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이교웅입니다. 지난번에 강박장애 인지행동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는데 오늘은 강박장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할 수 있을지 치료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준비를 한 내용은요. 비만도 인지행동 치료가 가능하다.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과연 비만의 인지행동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떻게 치료를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훈 선생님, 네, 비만도 인지행동 치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겠죠? 심리치료 중에서는 가장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 그러니까 우선적 치료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는 게 그런 인지행동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만의 인지행동 치료는 살 뺄 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대사량에 비해서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은 우리가 살이 빠진다는 것에 그 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로리를 적어나가기 위해서 인지행동 치료할 때는 이제 식단 일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칼로리만 쓰는 게 아니라 칼로리를 쓰시면서 음식을 먹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이나 감정, 행동 이런 것들도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내가 내면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조금 바꾸면 되겠다. 변화의 포인트들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비만의 인지행동 치료는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게 사람들이 좀 관심이 초점일 것 같거든요. 요즘 워낙 먹는 약도 많이 나오고 주사요법도 많고 수술까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담으로 진행하는 인지행동 치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나요? 저희가 치료를 받는 중에는 인지행동 치료가 다른 어떤 심리치료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폭식행동,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중단해도 계속 이게 효과가 유지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요요가 항상 체중이 감량할 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봐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근거가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어떤 지점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지금 연구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한다면은 충분히 장기적인 효과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이렇게 좀 여기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부는 한번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식단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통 식단일기라고 하면은 어떤 음식에 칼로리를 적고 얼마나 먹었다 정도를 좀 보통 기록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음식 먹은 칼로리 외에도 감정이나 행동 같은 것을 함께 적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식단일기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또 그런 섭식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을 바꿀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지금 일단은 식단일기 쓸 때는 처음에 저희가 칼로리를 제한을 하지 않고 그냥 쓰거든요. 몇 칼로리 먹었는지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칼로리 쓰는 란 옆에 이렇게 좀 자유란처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거 먹을 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이 오가는지, 특히 폭식이 있는 경우에는 강렬한 감정이 든다든지 외로움이 든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먹게 된다든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이제 쓰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음식을 또 이제 어떤 상황에 먹게 되는지, 그 음식을 그렇게 먹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저희가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으면서 특정 요리가 어느 정도 양이 어느 정도 칼로리다 이런 것들도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죠. 이렇게 정확히 좀 계산을 하려면은 작은 저울을 당분간은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저울을 들고 다녀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처음에는 불편해 보이지만은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게 좀 체중 감량의 효과로 계속 이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장점을 알게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또 이제 들고 다닐 수 있게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칼로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스스로 이제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 정도 칼로리 먹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되죠.
그래서 식단을 일기 쓰면서는 이제 자신의 이제 섭식 습관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점차 이해하게 되는데요. 제 경우를 좀 예를 들어 보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모습을 계속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는 그게 하나의 어떤 규칙처럼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강박처럼 그거를 계속 먹고 있었더라고요. 살이 찔 수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남겨봤어요. 제가 그렇다는 거 알고 한번 오히려 남겨봤는데, 처음에는 약간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됐죠. 그런 경험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늘 내가 해왔던 패턴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벗어났을 때 이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음식 먹는 습관을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팁이 좀 있을까요? 그래요. 저희가 음식을 먹는 이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먼저 내가 왜 음식을 먹게 되는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에 먹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배고파서 먹는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그거 해소하려고 막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상사가 짜증나게 해가지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오늘 혼자 있는데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혹은 뭐 저처럼 음식 넘기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럴 때 나타나는 문제는,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방편이라도 나한테는 필요하다고 여겨서 음식을 과도하게 먹었을 때 그게 나중에 어떤 걸로 이어지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식단 일기를 써가면서 이게 나한테 어떤 걸 주는지, 나는 정말 나한테 뭘 주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머물러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단기적인 충족감을 위해서 먹을 것인지, 아니면은 길게 봤을 때 나의 건강과 체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식습관을 조절할 것인지, 즉 장기적인 관점을 우리가 따를 것인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규 원장님께서 실제로 이 비만의 인지행동 치료의 방법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꽤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경험담을 좀 들려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떤 치료든지 제가 효과를 봐야지 내담자분께 좀 권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도 이제 적용을 시켜봤는데, 훌륭하십니다. 저는 이제 2019년도에 한 10kg 정도 이제 좀 감량을 했었고요. 그 뒤로 지금 한 4년 동안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단 일기 쓰는 거는 제가 2019년도 한 3개월 정도 썼고요. 그때 이제 주에 1kg씩 쭉 빼고, 그 뒤로는 요요가 살짝 왔다고 생각한 지점에 좀 1개월 정도 더 한번 썼고요. 해보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먹는 순간에 제가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맛인지, 무슨 향인지, 내가 배부른 그 감각이 어떤지, 이 배가 이렇게 차는 그 느낌이 어떤지,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그냥 먹었던 것 같은데 현재에 좀 더 머물러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칼로리를 계속 계산하면서 그 칼로리가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쓸 때 이렇게 줄어든다는 경험을 하니까 그 뒤에는 조금 더 다시 쪄도 뭐 크게 개의치지는 않고요. 다시 또 식단을 일기를 쓰면 되니까요. 다시 감량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군요. 그럼 이규원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한번 비만의 인지행동 치료를 적용해 보시고 나니까 나중에도 여러 번 좀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지행동 치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번 익혀놓고 나면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들을 좀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을 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치료를 받는다는 것 이상으로 자가 치료자가 되는 그런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인지행동 치료를 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살을 좀 빼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